이제 엣지로 넘어와서 뭐 버텍스랑 사용 방법은 상당히 유사하긴 해요. 그러면 제가 요 값이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내려볼게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디트 폴리를 막 작업을 했는데 요게 너무 지저분해. 새로 만들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디트 폴리를 여기 삭제 버튼, 리무브 이모티콘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폴리 적용된 기능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새로 에디트 폴리를 깔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엣지를 들어가시면 엣지에도 아까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똑같이 있어요. 선을 잡고 잡아 당기는 점과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이때 제가 여기 주전자도 똑같이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주전자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 엣지에서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이때 소프트 셀렉션은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링과 루프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링 한번 해볼게요. 링. 마치 반지 링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루프는 뭐냐? 선 하나만 잡았을 때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선. 이걸 링과 루프라고 하는데 이걸 단축키로 쓸 수도 있어요. 이 선을 잡고 난 이쪽 방향으로 다 잡고 싶어. 이때 단축키 Shift를 눌러주시고 체크를 하면 한 번에 연결된 걸 보시죠. 그리고 위쪽 방향 Shift. 대신에 이건 못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링으로 잡은 상태에서 위로 루프를 하게 되면 동시에 이렇게 뗄 수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잡은 김에 제가 기능 하나를 바로 건너뛰고 하나 재밌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크리에이트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쉐입 우측에 설정창이 있는데 설정창을 키우면 스무스 값이 있고 라이너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 있는 그대로 뽑기 위해서는 라이너 값으로 뽑아주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때 엣지를 잠깐 꺼줄게요. 그 이유가 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물체를 움직이거나 더블 클릭을 하거나 우선 제가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럼 선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렌더링 값을 렌더링 값 둘 다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 두께가 좀 큰가 봐요. 한번 적당히 얇게 해줄게요. F4 끄고 좀 더 얇아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전자 사이즈가 지금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 이건 주전자지만 주전자 잘 보시면 전체 면을 선택했을 때 이게 따로 잡혀요. 삭제해 버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만 비례한 형태죠. 이 형태만 갖게 되고 이 형태 안에서 독특하게 찌그러뜨린 형태를 다시 엣지화 시켜가지고 뽑아오면 이러한 모양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에이트 쉐입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은 여러분이 선택한 선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 엣지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잉 개수를 한 8개? 좀 넉넉하게 추가를 했어요. 8개, 8개. 다시 에디트 폴리 와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엣지를 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에디트 폴리에서 이미 한번 수정이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플레인으로 갈 때 오류 메시지가 떠요. 여기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때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냥 이때 이런 메시지가 떠도 나는 들어가서 수정을 꼭 해야겠다. 이게 또 수정을 해야겠다. 뭐 수정을 했어 일부러. 그러면 나중에 뭐 다행히 뭐 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그멘트를 줄여버리게 되면 변화가 생기겠죠. 아까는 8개 세그멘트에서 편집을 한 거였고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세그먼트를 줄였으니까 적용했던 그 엣지가 사라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해서 편집하고 과거로 돌아가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엣지에서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아까랑 같습니다. 리무브, 이건 이제 점 삭제, 아까 앞전에 했었죠. 이번에 선 삭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아까 썼는데, 요번에 선에서 익스트루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 챔퍼. 이쪽에서. 챔퍼는 뭐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점과 선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이제 브릿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면을 조금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면이 지워진 상태에서 이 선과 이 컨트롤로 누르면 추가로 잡을 수 있어요. 선과 선을 빨간색 잘 보이시죠? 이 선과 이 선을 어떻게 브릿지로 연결. 이게 바로 브릿지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만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 외에 필요 없는 거는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랑 챔퍼를 가지고 제가 뭔가를 좀 만들어 볼게요. 플레인을 한 6개 정도만 하고 다시 폴리 와서 엣지를 제 탑뷰로 가볼게요. 탑뷰 안쪽만 잡을 거예요. 바깥쪽은 안 잡을 거예요. 안쪽만 잡아서 그걸 먼저 해봐야겠다. 제가 이제 점을 다 잡고 우선 잠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면 플레인을 4개로 그냥 갈게요. 점 잡고 여기서 익스트루드 벌리고 이번 안쪽으로 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배운 엣지를 이렇게 컨트롤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테두리 빼고 방금 그려준 이 가운데 파준 애 빼고 이렇게 연결되는 선만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로 범위 살짝 잡아주고 아래로 이 깊이는 얼만큼 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 감으로 지금 이 치수가 여러분들과 저는 다 달라요. 그리시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느낌을 보시고 체크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이거를 터보 스무스 개수는 3개 정도 이때 F4를 꺼볼게요. 그럼 이러한 느낌이 됩니다. 재밌죠? 이러한 느낌이 되고 이때 여기서 제가 FFD를 조금 설명해 볼까요? FFD 333 컨트롤 포인트를 잡고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거 이제 끄고 항상 작업하면 꺼줘야 돼요.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를 갖고 버텍스까지 적용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여기서 엣지를 이제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스피어를 제가 잠깐 꺼냈어요. 스피어. 그냥 박스가 제일 단순하니까 박스로 가겠습니다. 박스. 세그먼트는 없는 상태로 갈게요. 111. 이 상태에서 우선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으로 얘만 보이게 할게요. 이게 삭제한 게 아닙니다. 삭제한 게 아니라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얘만 보이게 하기. 이때 똑같이 폴리 가고, 엣지에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아직 안 해서, 엣지에서 슬라이스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스 플레인. 슬라이스 플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으로 이거를 세그먼트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을 주면은 이렇게 사선도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슬라이스를 눌러주시고 슬라이스 플랜 꺼볼게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플랜은 여러분이 자르려고 하는 범위를 움직여 줄 수 있고 슬라이스를 누르시면 바로 그 범위가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폴리건, 면을 잡고 이 부분을 뜯으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엣지로 와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스 플랜 말고 퀵 슬라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퀵 슬라이스는 즉흥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자르는 거예요. 독특하게 막 랜덤하게 막 잘라져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정확하게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각도에서 랜덤하게 막 마구잡이로 자릅니다. 이건 언젠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픽슬레스 꺼주고 다 잡은 다음에 얘를 크리에이트 쉐입으로 라이너로 뽑고 살짝 옮겨 볼게요. 그럼 이러한 구조체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죠. 제가 이 슬라이스 플랜을 잘못 켰고요. 슬라이스 플랜 엣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안에도 슬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도 슬라이스가 있는데 어떤 거냐? 이 슬라이스 플랜은 이 자체에다가 내가 슬라이스를 하는 거고 슬라이스 플랜은 써볼게요. 슬라이스 플랜 그냥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스 플랜을 우선 잡고 어디까지 내가 잘라줄 거냐, 위로 잘라줄 거냐, 아래로 잘라줄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위로 자를 거다. 끄고, 근데 이왕이면 여기 이렇게 메꿔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캐펄, CAP 캐펄로 가시면 이렇게 뚜껑도 닫아줍니다. 캐펄로 뚜껑도 닫아주는데, 요거를 이제 질문 하신 학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에디트 폴리로 가서 뭐 면 잡고 이거 이따 할 건데 인셋하고 익스트루드로 뭐 안으로 넣을게요. 뭐 이 안에 뭐 다른 또 벽체가 있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좀 더 막 튀어나오고 뭐 이런 벽체도 있고 그냥 막 만들게요. 그런데 요 형태들을 다 동시에 슬라이스 하고 싶은데 슬라이스가 안 된다. 우선 다 잡아요. 그리고 그룹화합니다. 그룹. 그럼 이제 하나로 묶이죠. 이제 객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포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을 하든 언그룹을 해서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든 이때 슬라이스로 가셔서 슬라이스 플랜으로 높이를 조절을 해주고 이때 슬라이스 탑 부분 잘라줍니다. 이때 좀 더 깎아주면 다 잘리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를 캐포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메꿔지니까 여기 안에까지 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형태가 아니죠. 이 벽체만 메꿔주는. 그래서 캐포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걸로는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메꾸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따로 라인으로 메꿔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2.5 가셔서 렌더링 값 잠깐 끌게요. 2.5로 하게 되면 이때 조건은 버텍스만 체크해요. 이렇게 잡고 제가 스타트 뉴 쉐입 끄면 자동 어태치라고 했죠. 그쵸? 그러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이것도 잡고 얘도 이렇게 다 어태치가 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다 어태치가 됐죠. 요거 폴리화 시킬게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안이 사각형에서 안쪽 사각형이 그려져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때 프론트 뷰에서 스냅 활용해서 Y축으로 정확히 붙여주면 딱 붙죠. 우리가 이제 벽체가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해주는 형태가 컬러입니다. 컬러를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줘요. 주로 이렇게 잘려 있다라는 표기로. 지금 이제 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컬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엣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